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한국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한국어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까?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자주 그리고 마음껏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 6주차, 특별히 한국에는 명절이 지금 6주차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추석이라고 하죠.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한국의 풍습과 또 관습과 문화 또 어울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Thanksgiving Day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따라서 합니다. 추수 6주차 그리고 다음 주 7주차 그 다음 주는 이제 8주차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잘 갖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교재에서 많이 낼까 합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교재가 다시 한번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교재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세종학당재단에서 비즈니스 한국어 1을 구입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일상생활 과연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재미있게 좀 느끼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또 그리고 또 소통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번지 점프. 높은 데서 아래로 쫙 뛰어내리는 거죠. 번지 점프.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다. 번지.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영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나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습니까? 번지 점프.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한 적이 있냐? 번지 점프라고 하죠.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냐? 한글로 따라서 합니다. 번지 점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여쭙니다.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번지 점프 한 적이 있다고 이제 한글 문장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시작. 나는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번지 점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자, 노란색 분필로 알아우 초크로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 따라서 합니다. 한 적. 뭐뭐 한 적. 싸운 적이 있어요.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말다툼 한 적이 있어요. 친구와 싸운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어요.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스카이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동료들과 같이 야유회 간 적이 있어요. 동호회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한글말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경험. 네, 좋습니다.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한 적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과 동호회 모임을 야유회를 창립기념일 해본 적이 있어요.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영화 감상 해본 적이 있어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해 본 적이 있어요. 쇼핑몰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험. 다 같이 합니다. 경험. 좋습니다. 경험. 경험이란 말도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입니다. 번지 점프. 번지 점프.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의미합니다.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땡땡 한 적이 있어요. 땡땡 한 적이 있어요. 땡땡 한 적이 있어요. 땡땡땡땡 땡땡 한 적이 있어요. 땡땡 한 적이 있어요. 경험. 땡땡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의미한다. 땡땡 한 적이 있어요. 땡땡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붙입니다. 동사 뭐 뒤에? 동사 뒤에서 뭐뭐 한 적이 있다. 동사 뒤에 붙입니다. 명사 뒤에 임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동사 뒤에 붙입니다. 동사 뒤에.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말들. 먹다, 날다,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합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 어디에서 열리고 있죠?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동사 뒤에 붙인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뭐뭐 한 적이 있어요는 어디 뒤에 붙입니까? 동사 뒤에 붙입니다. 동사 뒤에 붙입니다.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동사 뒤에 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사 뒤에 붙여가지고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푼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빌드업, 스트레스 릴리브.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를 빌드업하다, 스트레스를 풀다, relieve. 동사 한 적이 있다.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영화관에 간 적이 있어요. 축구 시합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닌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해본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영어 해본 적이 있어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사 뒤에서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weekend activity 영어로 한번 적고 한국어로 한번 적을까요? 주말 같이 합니다. 시작. 주말 활동. 시작. 주말 활동. 한 번 더 같이 again. 시작. 주말 활동. 주말 활동. 주말 활동. 주말 활동. 주말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eekend activity. 주말 활동.
weekend activity. 주말에 활동을 합니다. weekend고 weekend 우리가 이제 다양화된 국제사회에서 weekend activity 다양화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영어는 필수고 K-팝으로 인해서 한국어도 정말 필수가 되면 여러분의 달란트에 커다란 날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활동 영어로 weekend activity 한번 같이 합니다. weekend activity 한번 더 again 시작. weekend activity 주말 활동 weekend activity 주말 활동입니다. weekend activity 주말 활동 weekend activity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자, 주말 활동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한국인들도 여러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업무를 벗어 던지고 스트레스를 쌓아야 돼요,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주말에는 또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말에는 놀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에서 또 한국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주말에 뭐 영화 관람 한다든지 아니면 멋진 곳에 가서 요새는 정말 카페 같은 게 너무 좋잖아요. 가서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막 이렇게 활동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활동입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교재를 꼭 구입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은 학생들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꾹, 구독 꾹꾹꾹, 구독 꾹꾹꾹, 구독 꾹꾹꾹, 구독 꾹꾹꾹,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면 자 번지 점프를 하다를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요로 바꿉니다. 콘서트에 가다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영화 감상을 하다는 영화 감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을 의미하죠. 소망.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이것도 동사 뒤에 붙여요. 동사. 싸우고 싶다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싶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뭐뭐 하고 싶어요. 싶어요는 소망입니다. 소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소망. 뭐뭐 하고 싶어요. 소망. 한 적이 있어요. 경험. 소망. 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말 잘하고 싶어요. 소망,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하고 싶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시작. 한국에서 살고 싶다. 혹시 안 살고 싶은 학생일지라도 소망이니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뭐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물어봅니다.
콘서트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스키를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스키 타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스키. 한국어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관람한 적이 없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예, 아니요로 대답 잘해야 되겠죠?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쌓인 적이 있니? 여러분, 스트레스 영어로 stress, 한국어로 스트레스, 걱정, 근심, 고민, 화가 나는 거죠. 이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잃어버리고 다 같이 STRESS, 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 STRESS, STRESS, 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찌해야 돼요?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STRESS 한 번 더 시작. STRESS once more again. STRESS 자 이렇게 나와요. 주말에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이번 주말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STRESS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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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래요? 좋아요. 여러분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KB 은행이 있어요. KB 국민은행 KB 거기서 너무너무 아주 매우 무척 너무나 신나게 재미있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수가 여러분 지금 이 노래 제목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붉은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노래를 잘하면 여러분 뭐요? 그 나라 노래를 배우면 뭐가 잘 됩니까? 한국어가 잘 되잖아요. 언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세라고 하는 붉은 노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관람장 가면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뒷사람이 안 보인다고 저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붉은 노을 너무나 레전드 같은 아주 전설 같은 노래입니다.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와와와와 이렇게 제가 노래를 좀 많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붉은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나를 사랑하네. 우후후후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죠. 그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애창곡. 야, 너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있어? 한국에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 아니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번 주말에 노래방에 갈까?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야, 저기 축제 가본 적이 있어? 축제 가본 적이 있어. 뭐 무슨 축제. 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가까운데 축제 같이 갈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 애창곡 STRESS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 애창곡. 야, 스카이 다이빙 해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래요?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스키 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 노래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러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 선셋 애창곡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아니면 주말에서 주말 활동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주말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I can speak English. Can you speak? Can you speak Korean? Weekend activity. 다양한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Weekend activity. 주말에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을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등산, 또 트레킹. 요새 많이 하는 거죠. 등산도 많이 하고 트레킹도 많이 하잖아요. 등산, 트레킹. 등산도 많이 하고 트레킹도 많이 하고 STRESS 등산, 트레킹, 스트레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거 캠핑도 하죠. 만나요. 캠핑, 등산, 트레킹, 캠핑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등산, 트레킹, 캠핑 등산, 트레킹, 캠핑 등산, 트레킹, 캠핑 등산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캠핑도 하고
또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이킹, 라이딩. 또 피싱, 낚시. 낚시 알아요? 낚시? 고기 잡는 거. 피싱. 등산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등산에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어요? 번지 점핑, 스카이 다이빙, 하늘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 번지 점핑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번지 점핑은 사람 뒤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죠. 번지 점핑. 그 다음에 영화 감상, 콘서트 가는 거, 또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주말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스포츠 경기 관람, 영화 감상, 콘서트 가기, 번지 점프하기, 스포츠 관람하기, 영화 감상하기, 스키 타러 가기, 이런 등산하기, 트레킹은 가벼운데, 등산은 높은 데 가는 건데 트레킹은 가볍게 걷는 거예요. 캠핑하는 거, 하이킹하는 거, 낚시하는 거, 등산, 트레킹, 캠핑, 하이킹, 낚시, 스트레스 빌드업, 스트레스 릴리브, R-E-L-I-E-V-E, 릴리브,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죠. R-E-L-I-V, 릴리브, R-E-L-I-V.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처럼 애창곡, 캠핑, 하이킹, 낚시. 애창곡, 캠핑, 하이킹, 낚시. 애창곡, 캠핑, 하이킹, 낚시. STRESS. 등산, 트레킹, 캠핑, 하이킹, 낚시, 붉은 노을, 아직.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STRESS, 스트레스, 등산, 트레킹.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 애창곡, 캠핑, 하이킹, 낚시. 스트레스, STRESS, 등산, 트레킹, 캠핑, 하이킹, 낚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활동들을 주제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같이 엮어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갑시다, 트레킹을 갑시다, 캠핑을 갑시다, 하이킹을 갑시다, 낚시를 갑시다, 또 서핑, 강원도 양양. 여러분 한국의 양양 알아요? 양양, 강원도 양양이 서핑의 성지라고 합니다. 서핑, 파도 타기 하는 거죠. 파도 타기, 서핑, 파도 타기. 또 등산도 있고 암벽 등반도 있죠. 바위, 암벽 등반, 암벽. 바위를 등산하는 거, 암벽 등반, 바위를 타는 것을 암벽 등반이라고 하죠. 알겠죠? 바위를 타는 것을 암벽 등반이라고 합니다. 바위를 타는 것을 암벽 등반이라고 하죠. 자,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이러한 활동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쌓여요, 풀어요? 스트레스 풀어요. 스트레스 풀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각자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스트레스, 등산, 트레킹, 붉은 노을, 애창곡, 캠핑. 아직은 못 해봤어요. 아직은. 그러면 이런 것들 부사를, 그러면 너 못 해봤으면, 그러면 아직은요, 그러면 아직은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아직.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아직은 안 해봤다. 붉은 노을 애창곡 캠핑 아직 양양 서핑 하이킹 암벽 등반 낚시 암벽 등반.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볼래요? 붉은 노을 애창곡 캠핑 아직 양양 서핑 하이킹 암벽 등반 낚시 수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풀자. 따라서 합니다. 스트레스 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뭐냐?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놀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과 놀이가 균형이 잡혀요. 밸런스. 따라서 합니다. 밸런스. 균형. BALANC. 이것을 균형이라고 하죠. 균형. 여러분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놀기만 하면 놀러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다 지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놀이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하면 너무 좋다. 밸런스. BALANC 균형. BALANC balance. BALANC 밸런스. 밸런스를 맞추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다양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적절한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주말에 많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정말 균형을 잘 갖춰서 자기 생활을 잘 영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활동을 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간 적이 있나요? 질문을 응답해 보세요. 자, 어디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재 질문입니다. 다 여러분 어디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누구와 같이 갔어요? 무엇이 재미있었어요? 거기에 또 가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주말에 한 활동들 중에서 주말에 한 활동들이 있겠잖아요. 주말에 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던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는가, 또 재미있게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활동을 우리가 잘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 없다? 아주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균형을 갖춘 밸런스, 영어로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균형. 자, 동사 뒤에 붙여가지고 동사를 해본 적이 있다. 동사. 여러분, 동사란 말은 움직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다 뭐뭐 한다. 동사. 여러분, 주말에 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료 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양로원,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친구들, 아니면 또 자원봉사, 또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원봉사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주말에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주말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계획. 여러분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주말에 뭐뭐 할 계획입니까? 예, 주말에 뭐뭐 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뭐뭐 할 계획입니까? 네, 주말에 우리는 뭐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까? 예, 뭐뭐 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뭐 할 계획이나요? 예, 우리는 주말에 그룹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말에 봉사 활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바닷가 캠핑할 계획입니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획이다. 앞으로 활동을 의미하고 있죠. 앞으로 활동. 뭐뭐 할 계획입니다. 뭐뭐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동사 뒤에 뭐뭐 할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네, 뭐뭐 할 계획입니다. 뭐뭐 하려고 합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하려고 합니다.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사 뒤에 붙이는 겁니다.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사 뒤에 붙여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스키를 탄 적이 있어요? 네. 스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요로 대답하시오를 말합니다.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뭐 한 적이 있냐? 경험. 하고 싶어요. 소망. 하고 싶어요. 소망. 그런 말 많이 하죠. 결혼할 계획입니까? 해외 여행할 계획입니까? 뭔 말 계획에 있냐? 동사 뒤에 붙여서 이번 주말 영화 감상할 계획입니까? 이번 주말 스포츠 관람할 계획입니까? 이번 주말 스키 타러 갈 계획입니까? 이번 주말 이번 겨울 동남아 여행할 계획입니까? 이번 주말 유럽 이번 여름 이번 겨울 유럽 여행할 계획입니까? 다양한 뭐뭐 할 계획입니까를 우리가 통칭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할 계획이냐? 동사 뒤에 네, 뭐뭐 할 계획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서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언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빨리 말하고 크게 말하고 정확성 있게 말을 해야 언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말하십시오. 크게 말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빨리 크게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언어 실력이 일치월장 빨리 그렇게 좀 나아지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즈니스 한국어를 잘
생각하면서 또 그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베이징 한국어 6주차 2교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